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2024 시즌 K리그1 감독 전술 분석 영상 2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은 인천 유나이티드를 강등권 생존왕 이미지에서 이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팀으로 성장시킨 조성환 감독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감독의 인천은 전형적인 3백 축구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수비 시에는 사이드 선수들이 내려오며 5-4-1 형태를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 볼 반대편 윙어는 포드 라인에 깊게 위치하여 5-3-2로 역습을 노립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는 윙 포워드가 벌릴 경우에 3-4-3으로 넓게 위치하여 플레이하고 윙 포워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윙백이 그 공간으로 깊숙하게 올라가 3-2-5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전술 특징을 꼽자면 첫 번째는 상대의 볼을 뺐으면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빠르게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수비 시 압박 수비와 내려앉는 수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볼을 탈취하면 마치 새총을 당겼다가 튕기는 것처럼 넓고 빠르게 뻗어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포워드는 나와서 볼을 받아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그 공간으로 윙어가 빠져 들어갑니다. 해외 축구로 비교하자면 한창 폼이 좋았던 시절 손케 듀오의 플레이와 비슷합니다. 케인의 역할은 볼키핑과 연결이 좋은 무고사와 에르난데스가, 손흥민의 역할은 빠르고 직선적인 제르소, 김보섭이 플레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봤을 때 조성환 감독의 축구를 새총 축구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 경합에서 미드필더가 볼을 따내고 볼을 받으러 나온 에르난데스에게 연결해 줍니다. 패스가 공중으로 오는 상황에서 수비가 압박해 왔기 때문에 볼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볼 키핑 능력이 좋은 에르난데스는 가볍게 수비 한 명을 벗겨냅니다. 그 순간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제르소를 향해 패스를 넣어줍니다. 패스가 의도보다는 짧게 들어갔지만 제르소가 잘 받아줬고 다시 포워드 그리고 윙백까지 빠르게 전진해 움직입니다. 분산된 상대 수비의 공간에서 다시 패스를 받은 에르난데스는 마무리까지 가져가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리그 탑급 외국인 선수 제르난데스 듀오의 장점을 활용한 역습은 인천의 날카로운 공격 무기입니다. 이번에는 더 낮은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미드필더 은포쿠는 상대 압박 라인과 떨어져서 적절한 강역을 확보해 센터백에게 볼을 받고 전진 방향으로 몸을 돌려 돌아섭니다. 동료들은 공간을 향해 새총처럼 튕겨나가 움직이고 이전 장면과 같이 에르난데스는 볼을 받으러 마중 나옵니다. 에르난데스가 나와주며 생긴 공간으로 윙어 김보섭이 좁혀 들어가 볼을 연결받고 다시 김보섭이 좁혀 들어가며 생긴 공간으로 미드필더 김도혁이 오버랩을 나가줍니다. 에르난데스가 올라오며 다시 볼을 받아 왼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왼발 사용에 능한 김도혁에게서 좋은 크로스를 받아 헤딩으로 마무리합니다. 방금 장면처럼 조성환 감독의 인천은 낮은 위치에서 웅크렸다가 빠르게 공간으로 튕겨나가는 공격 전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김도혁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준수한 수비력과 볼 운반 능력을 갖춰 경기장 전체를 오가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천 원클럽맨 김도혁이 이렇게 핵심 역할을 하니 인천 팬이라면 정말 이 선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또한 인천의 지공 형태는 윙백을 끌어올려서 5명의 선수들을 높게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공격 숫자를 늘려가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인천은 지공보다 속공에 매우 능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비적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수비 컨셉은 압박 수비와 내려앉는 수비로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먼저 압박 수비 장면을 보면 상대 지역에서 플레이를 펼치다가 볼을 빼앗기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들어 전방 압박을 가합니다. 이에 1차적으로 패스를 끊어 볼을 상대 진영 더 깊숙이 보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상대 시야 확보가 죽어버린 유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자 볼 쪽에 위치한 선수가 2차 압박을 가해주고 후방에 있던 동료들도 함께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결국 상대는 자신들의 엔드라인 지점에서 클리어링을 시도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인천 홍시후가 인터셉트하여 볼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홍시후는 역시나 지체하지 않고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고 슈팅이 굴절되어 김도혁 앞에 떨어지는 운이 함께하여 침착하게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이처럼 인천은 상대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고 나서부터 몇 초간은 강하게 달려들어 압박을 해주고 추가로 상대가 좋지 않은 바디 포지션으로 볼을 받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역시 강하게 부딪혀 압박을 가합니다. 이제 내려앉는 수비를 보겠습니다. 전술한 전방 압박 수비를 상대가 탈압박하여 풀어나오게 됐을 경우에 3명의 센터백을 중심으로 빠르게 라인을 내려 5-4-1 수비 형태를 갖춥니다. 이렇게 깊게 내려앉아 안정적인 수비 형태를 갖추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확보하여 역습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인천의 강한 역습 때문에 상대는 공격 시에도 항상 수비를 염두에 둬야 하죠. 그리고 인천 수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막기 위해 최종 라인의 6명, 7명도 서스름 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 중앙 미드필더와 포워드를 빼고는 최종 라인에 맞춰 7-2-1처럼도 보여지죠. 지난 시즌 이러한 수비 방법이 잘 구현되어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활용하는 광주와 울산 같은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정리하자면 조성환 감독의 인천 유나이티드는 상대의 볼을 빼앗은 순간이 가장 위협적인 역습 축구를 선보이며 관전하는 사람에게 항상 쫄깃한 재미를 주는 다이나믹한 팀 컬러를 지녔습니다. 이렇게 팀 컬러가 뚜렷하기에 백업 자원이 경기에 투입돼도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죠. 조성환 감독 부임 전 인천은 강등권에서 기적적으로 잔류하는 생존왕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부임 후 풀시즌으로 팀을 이끈 2021년부터 리그 8위, 4위, 5위에 위치하여 강등권과는 거리가 먼 안정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창단 처음으로 출전한 ACL에서 6경기 중 4승을 챙긴 점으로 보아 창단 이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고, 그만큼 조성환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인천에 점점 더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큰 힘을 실어준 전달수 대표이사가 논란 끝에 팀에 잔류한 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24 시즌에는 ACL에 출전하지 않는 만큼 현재 선수단 규모를 최적화하는 작업이 보이며, 그 중에서 핵심 선수 에르난데스의 이적이 유력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를 잘 보강하고 지난 시즌 다소 아쉬웠던 이명주와 신진호가 폼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박승호와 같이 기대할 만한 잠재력을 보여줬던 젊은 자원들까지 더해지면 이번 시즌 또한 꽤나 견고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보면 조성환 감독의 인천을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 감독들의 전술이 궁금하다면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